더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당신. 여기는 노후 생활 도우미입니다. 잠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줄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도 어느새 뜸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인기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자녀들이 먼저 전화하고 30년 된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금방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환경 때문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자식들은 바빠지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곁을 떠나고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지고 모임에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고 나이 든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 70이 넘었는데도 주변에 사람이 넘치고 자녀들이 용돈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오고 오래된 친구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겁니다. 가는 모임마다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헤어질 때 다들 아쉬워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명품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일까요?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김새나 재산이 아니라 일상 속 아주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더 사랑받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 둘째, 나이 들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4가지 치명적인 함정. 놀라운 건 이것들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사랑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자랑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68살 이순희 씨와 70살 박정자 씨.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 사이입니다. 오랜만에 동창 6명이 모여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이순희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과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들 자랑, 자식 키우던 시절,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15분이 지나도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맞장구를 쳤지만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누군가는 시계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반면 박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말을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재밌는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은 박정자 씨에게만 따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정자야, 다음 주에도 보자. 너 만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냐? 이순희 씨에게는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비밀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과거를 돌아보는데 단 1초도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 역시 회의 중에 핸드폰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앞에 있는 사람에게 100% 집중하겠다는 철학입니다. 국민 할머니 박막래 씨를 아십니까? 70이 넘은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130만 명을 모은 분입니다. 손녀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 물었더니 나는 과거 이야기 잘 안 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어떻게 사는지, 그게 더 재밌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나이 들수록 더 사랑받는 이유는 70년 인생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왈딩거 교수가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요소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과거 자랑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은 평균 8분 이내에 집중력을 잃기 시작하며 82%가 다음 만남을 꺼리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은 어째?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스승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조언 대신 공감을 먼저 건네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65살 김명숙 씨의 딸이 저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하소연을 했죠. 목소리가 잔뜩 떨려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회사 그만두라고 했잖아.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야. 그냥 참아 라며 조언부터 쏟아냈습니다. 딸은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한 내가 바보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날 74살 최은경 씨는 아들에게서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털어놓자 은경 씨는 잠시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구나. 그게 얼마나 억울했을까.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같이 화내줬을 텐데. 그래서 지금 마음은 좀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으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 두 어머니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조언을 먼저 했느냐, 공감을 먼저 했느냐.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 먼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든 예외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기경님과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 비결을 묻자 추기경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원하거든요. 스탠퍼드 대학교 제임스 그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원하는 것의 91%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언을 먼저 꺼내는 사람에게는 다음번에 힘든 일이 생겨도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공감을 먼저 건네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효과는 3배 이상 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조언을 꺼내기 전에 딱 한마디만 먼저 하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6글자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의 말을 다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바로 약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71살 오정희 씨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아파도 별거 아니야. 외로워도 나는 혼자도 잘 살아. 그런 그녀의 별명은 친구들 사이에서 강철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에게 점점 연락을 덜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반면 69살 윤순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무릎이 좀 아픈데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같이 가줄 수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딸은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그날 이후 매주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취약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이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나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애덤 그랜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약점이나 필요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친밀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8%나 더 높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완벽한 척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녀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녀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사실 이런 게 좀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한마디가 상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결국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나이 드는 것과 늙는 것은 다릅니다. 나이 드는 건 시간이 지나는 것이고 늙는 건 새로운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입니다. 73살 박순자 씨는 손녀딸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걸 보고 그런 것 봐서 뭐해, 텔레비전이 있는데 눈만 나빠지지 라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반면 67살 임경숙 씨는 손자가 유튜브를 보는 걸 보고 옆에 다가앉아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 할머니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1시간 동안 손자가 할머니에게 유튜브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어. 뭐든 배우려고 해. 다음 주에도 가도 돼? 워런 버핏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책을 읽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이 진짜 늙는 순간이라고 말하죠. 이어령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디지털 기술을 새로 공부하고 암투병 중에도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죽기 전에 더 배워야 할 것들이 쌓여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주변에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이 태도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오스카 이바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어른들 주변에는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모인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당신을 그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요. 5번째 비밀입니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넉넉함.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72살 최봉남 씨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마다 꼭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게 어떤 돈인 줄 알아? 처음에는 자식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은 연락이 두려워졌습니다. 전화만 받으면 고생했다는 이야기, 희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반면 69살 이미순 씨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해줄 때마다 절대 대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더 행복해. 손주들이랑 노는 게 할머니가 제일 즐거워.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는 수천억 원을 기부하면서도 내가 줄 수 있어서 행운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남을 위할수록 자신은 더욱 풍요로워진다고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들은 조건부로 베푸는 사람들에 비해 주변 사람들에게 77%나 더 높은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먼저 달려오는 사람의 수도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녀나 친구에게 뭔가를 해주고 나서 고생 이야기 대신 이 말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나도 좋았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6번째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마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드문 능력입니다. 문화센터 요가 수업이 끝난 뒤 환담 시간이었습니다. 68살 서정옥 씨는 친구가 손녀가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표정이 미묘하게 굳으며 요즘은 전교 1등이 꼭 대단한 건 아니잖아.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한 시대래 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 뒤로 서정옥 씨에게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있던 70살 강금순 씨는 두 손을 모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 예쁜 손녀가 전교 1등이야? 너 하늘이 도왔다. 잘됐다 진짜. 그 진심 어린 반응에 친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은 강금순 씨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금순아, 너랑 있으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지냐?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이 밝아진다고 내 빛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다처 켈트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고 자신이 힘들 때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의 수도 65% 많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속으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일단 이 말부터 하세요. 정말 잘됐다. 진짜 축하해.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여러분을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상처를 오래 품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이것이 나이 들수록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25년 된 친구 사이인 75살 한명자 씨와 73살 이점순 씨는 어느 날 사소한 오해로 다퉜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순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야. 오랫동안 연락 못했네. 보고 싶었어. 명자 씨는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오후에 만나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면서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점순아, 내가 먼저 전화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오래 품는 것은 독사를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그 독사를 품은 자신이다. 워런 버핏 역시 말합니다. 나는 원한을 품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 에너지가 아깝다. 예일 대학교 로렌 산토스 교수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59% 더 높았습니다. 반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소멸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속에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딱 한 사람에게만 먼저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보고 싶었어. 잘 지내지? 이 짧은 10글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을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더 사랑받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거 자랑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조언 대신 공감을 먼저 건네는 것,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넉넉함,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오늘 배운 7가지를 지키려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조용히 밀어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4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는 완고함. 이것이 가장 조용하게,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어느 주말 저녁 가족이 모처럼 다 모였습니다. 69살 송갑순 씨의 며느리가 새로 배운 파스타 요리를 내왔습니다. 밥이 없었습니다. 갑순 씨는 식탁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이게 뭐야? 밥은 어디 있어? 우리 때는 손님 오면 꼭 밥상을 차렸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음식을 대충 하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갑순 씨는 몰랐습니다. 그 뒤로 가족 모임의 빈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반면 66살 이정순 씨는 며느리가 처음 보는 음식을 가져왔을 때 눈을 반짝이며 이게 뭐야? 맛있겠다. 만들기 어렵지 않아? 나도 좀 배워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다.
다음에도 자주 뵙고 싶다. 미시간 대학교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어른들과의 만남 이후 자녀 세대가 느끼는 심리적 피로감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현상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던 방식과 다른 것을 보면 일단 이 말을 속으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 그 생각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건강 걱정과 몸 이야기를 반복하는 습관. 아프다는 걸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반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파크 골프 모임에서 70살 권순희 씨를 만나면 항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연골이 닳았다고, 혈압도 올라가고, 어제는 잠을 못 자서 온몸이 쑤신다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걱정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파크 골프 모임에서 순희 씨 곁에 앉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심리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 문제를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후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소진은 다른 어떤 주제의 대화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3번 이상 반복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회피하게 됩니다. 몸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전체 대화의 10% 이하로 줄이십시오. 나머지 90%는 지금 이 순간의 즐거운 이야기,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모임에 나가면 몸 이야기 대신 이 질문부터 하세요. 요즘 뭐 재밌는 거 있어?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3번째 함정입니다. 받은 것은 잊고 준 것만 기억하는 마음.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72살 김옥순 씨는 자식들에게 해준 것들을 마치 장부처럼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바빠서 명절 방문을 다음 주로 미루겠다고 했을 때 내가 너희 키우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밤새 간호도 하고 학원 뒷바라지도 하고 고작 명절에도 못 와 라며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니컬러스 애플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해준 것은 평균 1.8배 과장해서 기억하고 상대가 자신에게 해준 것은 평균 0.6배로 축소해서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 뇌의 구조적인 편향입니다. 내가 더 많이 줬다고 느끼지만 상대도 똑같이 느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녀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받은 것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상대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줘서 나 정말 고마웠어. 아직도 생각난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물입니다. 4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입니다. 비교하고 줄 세우는 말버릇.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손자가 달려와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그렸어. 74살 조영자 씨는 그림을 힐끔 보며 그랬어. 근데 옆집 동훈이는 벌써 피아노도 치고 태권도도 한다더라. 너도 좀 뭔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뒤로 손자는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교를 자주 경험한 아이들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비교를 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의식적 회피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비교는 상처 제조기입니다. 어릴 때 받은 비교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교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 말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이 색깔이 참 예쁘다. 비교는 그 사람을 작게 만들지만 발견은 그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에서 꽃을 피운다고요.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사랑받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 과거 자랑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조언 대신 공감을 먼저 건네는 것,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넉넉함,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리고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4가지 함정 내 방식만이 옳다는 완고함, 건강 이야기를 반복하는 습관, 준 것만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비교하고 줄 세우는 말버릇.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대를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밀은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하나가 10채의 집보다 1000만 원의 명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곁에 사람이 가득한 황금 노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를 매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6가지 표현을 함께